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4부 시작합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오늘 4부도 서로 대화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기후 북클럽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아보니 진화라는 책이에요. 살아보니 진화. 진화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읽기 딱 좋은 손에 들어오는 책인데 여기 저자 공저자예요. 이권우, 이명현, 이정무, 장대익 네 분이 함께 대담을 나누시고 기획 정리한 분이 강양구 님인데요. 이 중에 한 분 이정모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모 관장님 들어오시니까 막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벌써 밝아지는데 그 선생님으로 호칭을 통일해야겠죠. 저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관장님 하신 것까지는 알았는데 네. 그다음에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도 하시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은퇴하실 땐 뵀던 것 같아요. 네.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립, 시립, 국립을 다 관장님을 해보셨다는 건데 어쩌다가 이런 막강한 지위를 누리시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저는 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고등학교에 갔는데 학생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때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이 좋았어요라고 얘기했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되게 야단 맞은 적 있어요. 아, 학생들 강연 가셨다가요? 운이라고 얘기하냐. 근데 사실 운입니다. 운이 제일 중요하고요. 항상 운이 뭐냐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뭐 이 자리를 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길을 갈 수 있었던 일들이 사건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안양대학교 교수를 5년 하다가 잠깐 쉬었어요. 학생들과 너무 친해서 집에 돌아갈 때 안양에서 일산까지 돌아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다가 죽겠다. 학생들까지 헤어지기 위해서 2년간 쉬고 있었는데 네. 우연히 뭐 저게 필요했어요. 칼라로 뽑는 주민등본? 그 등본을 찾으려면 내가 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서대문 구청이었는데 네. 서대문 구청 홈페이지에 딱 가보니까 그 순간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 공모가 뜨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이건 나를 위한 자리다 하고 사표를 내고. 네.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 된 다음에 사표를 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데 철이 없었죠. 사표를 내고 관장을 하고. 네. 그 딱 끝날 때쯤 5년 끝날 때쯤 죄송합니다.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을 뽑고 또 4년 끝날 때쯤 또 국립과천과학관장을 뽑는 거예요. 딱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어공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을 12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와, 이거를 운이라고 하셨지만 보통 운이 그거래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운이래요. 근데 뭐 내가 다 그만둔데 안 뽑으면 소용없는데. 아, 그러셨구나. 제가 관장님 이렇게 여러 군데 관장님 하실 때 재밌었던 게 과학관 직원들이 SNS에 우리 관장님 되게 웃긴다 막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그 같이 뭐 밥 먹거나 뭐 장난치거나 하는 사진이나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직원들이. 혹시 홍보용으로 시키셨던 건가요? 요즘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좀 웃겨요. 제 아내가 제 딸들이 제 잠결에 들었는데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저 이쁜 여자가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런 거죠. 제가 철렁했는데 뭐라고 대답하나.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겼어. 이건 죽을 때까지 자신 있다. 웃기는 근데 건. 그때 되게 실망했죠. 뭔가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껏 결혼한 이유가 웃겨서 결혼했냐. 중요해요. 웃기는 거. 근데 제가 이정모 관장님이 여러분 사실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시는데 언젠가 어떤 전문가분이 저희 보러 오늘의 기후는 기후 커뮤니케이터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관장님 떠올랐어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하는 걸 기사에서도 본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뭐 과학관으로 온 엉뚱한 질문들. 제가 재밌게 읽은 건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훌륭한 책이죠.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그리고 무슨 시계에 관한 책이 있지 않았나요? 달력과 권력. 달력과 권력. 공생 멸종 진화. 이런 책을 쓰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관장님 책은 길든 짧든 어린이용이든 어른용이든 웃겨요. 그래서 정말 글을 웃기게 쓰세요. 그래서 과학 이야기를 이렇게 웃기게 쓸 수 있나 이것도 참 놀랐는데 혹시 그렇게 웃기게 글 쓰는 비법, 강연과 글에서 항상 유머를 담는 비법이 있을까요? 그냥 말하는 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불후의 명작을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어렵게 쓰고 잘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불후의 명작을 쓰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 같아요. 제 진도 안 나가는데 항상. 예, 자기가 톨스토이가 아닌데 도스토옙스키 아닌데 어떻게 불후의 명작을 써? 그래요, 맞아요. 그게 안 되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 말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원래 재밌게 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고 제가 또 그래서 관장님 뒷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왜 글을 이렇게 재밌게 쓰실까요? 했더니 관장님을 오랫동안 아셨던 분이 대학교 때 야학을 하셨대요, 예. 관장님이. 근데 야학을 하는데 일하고 온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온 학생들이 너무 졸려 하니까 안 자게 하려고 계속 웃기게 강연을 하시는 걸 그때 하도 연습을 하셔서 쉴 새 없이 웃긴다. 그렇게 얘기를 정말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아. 그래서 그 연습을 했어요. 웃기려고. 강의 중간에 예. 그 플로우 차트를 만들죠. 요때쯤 학생들이 잘 듣고 있다? 그 넘어간다. 아.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 아. 근데 그거를 오래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나중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고 또 많은 또 아이템을 갖고서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되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 그때 야학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안 졸리고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웃기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낮에 연습하셨구나. 보통 학교를 다닌 사람도 학교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낮에도 자요. 사실은. 네. 근데 힘들게 일하고 온 노동자께서 근데 그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재미없어서 자기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전 책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듣는 사람이 재미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웃기려고. 지금 오늘 인터뷰도 상당히 저는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보니 진화 이게 사실 시리즈 책이더라고요. 뭐 살아보니 진화 또 살아보니 뭐 시간 이렇게 시리즈가 쭉 있던데 그래서 왜 살아보니라고 하셨지? 했더니 환갑을 맞고 모여서 같이 한 거라고요. 예. 재작년 말쯤에 저희 이 책을 같이 쓴 장대익 교수가 네. 저희보다 한 8살 아래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형들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야 환장하겠네 그랬어요. 환갑이구나.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황대 교수가 형들 내년에 우리가 효도 관광을 시켜주겠습니다. 제주도에. 근데 2022년 말이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셋 다 바쁘니까 일정을 짜려면 미리 얘기를 줘야 해야 되는데 그쪽가 이 양반이 다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우리가 뭘 하자. 네. 가지고 우리가 환갑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점과 작은 도서관이었다. 그러니까 서점과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례비를 받지 않고 한 10번 정도만 지방을 돌자. 가지고 그날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날짜 10개를 올렸어요. 네. 그날 하루 저녁에 다 차버리는 거예요. 아, 신청을 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는 왜 안 해서 22번이 되게 된 거죠. 네. 되게 다니면서 혹시가 되게 재밌었어요. 뭘 할지를 정하지 않고 올라갔는데 이야기가 1시간 반에 2시간 반이 재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양구 기자가 당신보다 한 10년쯤 차이가 나는 뭐 장대익, 정재승, 김성국 교수랑 같이 대담을 한번 해보자. 또 세 사람과 다 친한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그저 같은 포맷에 같은 사이즈로 책을 내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 말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사서 보셔야 되나 싶을 만큼 사실 아무 말 잔치를 그 환갑을 맞은 세 남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그 과학자들이 그 최고의 과학자들이 같이 네.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보는 사람들도 재미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겠다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그 통찰력을 얻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책 보시고요. 시간 죽이기용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책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시간의 주제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엿보고 싶다. 네. 그 정도면 라고 생각하신다면 비싼 책이긴 하지만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나 그럴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한 30년 40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과학책이 아니고 좀 사회평론책 같네 이러면서도 읽고. 저 사실 인문서에 좀 가까운 책입니다. 예.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게 살아보니 진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죽이기 용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과학 얘기를 조금 끄집어내 보자면 마침 1543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1543님 새싹 문자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정모 박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평소 궁금한 질문 드립니다. 이정모 박사님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하지만 박사는 아닙니다. 저도 놀라워요. 내가 왜 박사 아닌지 모르지만 박사는 아닙니다. 네. 수료만 하고 오신. 그렇지만 박사님 못지않게 많은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생명의 역사에서 진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는 개선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형된다라는 뜻인데요. 진화와 퇴화라는 개념이 생명체 진화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가 있네요. 두 번째는 다른 선진국처럼 한국도 번듯한 국립 자연사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소득 수준이면 없는 게 이상하죠. 이에 대한 의견과 가능한 방법이 있으신지요? 첫 번째부터. 예,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생물학자도 여기에 잘 대답하지 못하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가 개선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형되는 건가? 그러니까 진화는 분명 생명이 변형되는 겁니다. 변형되는 건데. 하지만 그게 정말로 개선되고 발전하는 방향인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진화하면은 진보의 개념으로 이제 프로그레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하여튼 변형이 되는 그렇죠. 거다. 변형되는데 많은 경우에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사실이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되게 더 작아지고 더 볼품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화의 주체는 생명이 아니라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자연이 선택하는 거지. 자연 선택설? 그렇죠. 자연이 선택하는 거지 생명이 이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는 물이 없는 환경이야? 물 속에 잘 살던 생명들이 그거 선택되지 못하고 이제 물이 적어도 사는 생명들이 선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선택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윈이 가르쳐 준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생명의 나무와 성선택인데 네네. 생명의 나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오해하는 게 원숭이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또 교회를 다니시는 네. 진화론자십니까? 네. 전도사님이 저희 둘째 때리 꼬마일 때 물어본 네, 거예요. 네. 동물원에 가서 네. 저 원숭이가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보면 애들은 100만 년부터 시작합니다. 네. 100만 년, 1000만 년 누가 하면 딱 끊어버려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 딸이 그랬어요. 저 원숭이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역시 안수 집사님의 따님은 다르군요. 맞아요. 하나님이 원숭이와 사람을 각각 따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딸은 그게 아니다. 뭐라고 했나요? 원숭이나 침팬지나 사람이나 다 진화의 끄트머리에 있는 생명체예요. 와우. 그러니까 원숭이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침팬지하고 네, 사람하고 네. 700만 년 전으로 가면 공통 조상이 있고 네. 3천만 년 전으로 가면 지금 원숭이와 공통 조상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살고 있는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 직박구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진화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할 만큼 다 해서 지금 이렇게 각자 다른 모습이 각자 된 거다. 다 다른 모습이 된 거죠.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진화의 끄트머리에 예.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있으면 가장 끝에 있는 예. 가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환경에 따라 다 바뀌는 거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진화해야지 이런 것도 뭐냐면 야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 기업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 교육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적응하지 못하면 그 환경이 너를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 2.0, 3.0, 4.0 가는 것들이 네. 그게 꼭 좋은 방향이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뀔 때 거기 빠르게 그쵸. 적응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는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 그 말씀할 때 우리가 진화하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사실은 적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전혀 없죠. 그렇죠. 네. 환경이 선택했을 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거에 이렇게 왜 수컷 두 마리가 꽉 싸우잖아요. 네. 싸워가지고 그 이긴 수컷이 암컷 차지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수컷은 차지하지 못해요. 암컷이 암컷 앞에서 둘이 꽉 박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 친구는 인정하고 가죠. 네. 그럼 이긴 친구가 암컷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암컷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근데 암컷이 이겼어도 관심 없어? 또 다른 암컷 앞에서 또 결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게 아니면 암수컷이 하는 게 아니라 암컷이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인문학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용을 쓰지만 결국 최종 선택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네.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인사 대천명인가요? 진화도 그럼 결국.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윈의 종의 진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진화 책 좀 읽어야겠네. 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딱 잡아요. 그거 어렵죠. 네, 절대로 못 읽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의 기원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책에 꽂아놔야죠. 성경처럼. 네, 여러 개인데 장대 교수의 종의 기원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정말 읽고 싶다 그러면 네. 그 사계절 출판사에 나온 윤소영 선생님이 윤소영 선생님의 은퇴한 중학교 선생님이 쓰신 윤성이 풀어 쓴 종의 기원 책이 있어요. 아하. 정말 훌륭합니다. 다 찰스 다윈보다 종의 기원을 더 잘 썼어요. 그렇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는 종의 기원을 읽어야지. 네. 종의 기원 찰스 다윈 딱 펴가지고 그냥 막 읽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도 있을 거의 테고요. 170년 전 책이에요. 그렇죠. 훌륭한 그렇죠. 책이지만 네. 그 옛날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또 이런 신박한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선생님, 제가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재밌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질문이 우리나라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왜 없냐 했는데 하셨던 그 과천박물관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아니다. 수준 거기는 아닌가요? 그냥 종합과학관이고요. 종합과학관이요. 그러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이제 관장을 할 때 네네. 사람들이 잘 자연사박물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물어봐요. 관장님 자연사박물관이 뭡니까? 네. 그러면 공룡이 있다고 좋아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자연사박물관은요. 병사나 사고산 생명이 아니라 자연산 생명을 모아둔 것입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쵸. 우스갯소리죠. 진짜인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너무나 또 이제 거기에 몰입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요? 저도 자연사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 틀림없이. 네, 보면 우린 그러면 자연은 되게 아름답고 청량하고 고귀하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연사가 뭘까요? 자연의 역사죠, 이거. 이게 자연의 역사인데 네. 보통 우리가 말 자연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자다가 슬그머니 돌아가시는 걸 자연사로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그건 돌연사입니다. 돌연사. 그래서 생명때 늙는다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만 늙어요. 백내장 걸리고 관절염 생기고 고지혈증, 당뇨 생기다가 암 걸려 죽는 게 인간이에요. 네. 근데 아까 코끼리 말씀하셨는데 코끼리가 백내장 걸렸다든지 사자가 관절염 걸렸다든지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걔네들은요 그런 거 안 걸려요. 왜냐하면 예. 동물원의 동물과 자연 상태의 또 야생 동물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야생 동물이 오래 살 거. 동물원의 동물이 훨씬 오래 삽니다. 보호를 받으니까. 그렇죠. 야생 동물들은요 네. 어떻게 죽냐면 자연 사는 게 다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돌연사. 그러니까 뭐냐면 힘 빠지면 사자와 호랑이도 평상시엔 자기가 눈도 못 맞추던 놈들에게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하고 싶어요. 누가 내와서 목 채고 창자 찢어먹고. 네. 아니잖아요. 네. 저는 짧은 병사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연사는 근데 그렇다면 자연사박물관은 죽을 사가 아니라 역사사자인데 그게 왜 필요하냐. 자연사박물관 다 멸종한 생명들을 놔둔 거거든요. 그 멸종을 왜 배우는데 역사 배우는 거 똑같아요.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우리 찰나는 조상의 역사를 보고서 우쭐우쭐하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망한 나라 나오거든요. 역사책에는. 고려, 맞아요. 조선, 신라 다 망했어요. 네. 그 나라 왜 망했을까. 반면 교서에서 대한민국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를 배우려는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생명이 왜 멸종했을까. 3억 년 동안 바닷속에 바글바글 됐던 삼엽충이 왜 멸종했을까. 왜 없어졌을까? 2억 갑자기?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없어졌을까? 그들의 멸종에서부터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지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할까를 늘리려고. 배우려고 자연사박물관이 있는 거죠. 네. 그 자연사박물관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인데 왜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이. 없냐? 있어야죠. 네. 너무나 크게 지으려고 해서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너무 명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작게 없네요. 시작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자연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은 약육 강식이 자연이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잡아먹히는
죽음이 자연사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강시자도 결국에 서로에게 먹이가 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되게 특이한데요. 최고 포식자는 생물량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더 지속 가능할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멸종되지 않으려면.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살아보니 진화가 기후 위기와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진화론에서 지금 기후 위기만이 아니라 뭐 고령화 사회 예. 그리고 뭐 AI 발전, 기후 위기 이게 이제 3대 과제일 텐데 여기 이거를 진화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3분 정도 예. 저희가 시간이 우리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120살까지 산단 말이죠. 지금 대학생들은.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가 정상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다 죽어라 그 죽을 수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회의 그 자원들을 아랫세대들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단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을 자랑했는데 자랑할 거리 전혀 아니거든요. 네. 최대한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어 줘야죠. 열어야 된다. 그렇죠. 저출산 이런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유전자들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진화에 유리하다. 살아남는 거에.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아, 생존에 유리하다 그게. 네.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훌쩍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되게 지금. 짧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 살아보니 진화에서 청취자들에게 나는 이거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1분 정도 예. 마무리 삼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권호 선생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확충이 중요해요.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내 몸에 체화해서 최초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확장되어야 합니다. 네. 국가로 그리고 평천하. 그러니까 천하가 되는 순간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죠. 이게 나중에는 양명학에서 해서 무생명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아끼고 싶다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해라. 측은지심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수준으로 사랑하는데 그 시작점의 가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보니 진화의 공저자 이정모 여러 관장님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의 말씀이 가정으로 지금 돌아갔는데요. 한 번 더 나오셔서 수원이 멀긴 하지만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불러주시면. 네. 네. 저희 또 다음에 이어서 마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